안녕하세요. 세타랩 주식회사 김정옥입니다. 로라 디바이스 개발 및 마학 연동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로라라는 기술이 2016년에 SKT가 전국망을 구축하면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라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강의는 로라라는 기술로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로라 단말기 개발뿐 아니라 실제 상용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강의를 끝까지 경청하셔서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될 두 명의 강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간단하게 교육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오프닝과 망연동 부분을 맡게 된 김정옥입니다. 저는 펜텍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면서 테스트 자동화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oT 분야의 창업을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 IoT 로라 기술 컨설팅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수정 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정 이사는 애트리에서 3년, LG에서 1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IoT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쌓았고요. 현재 IoT 센터에서 로라 전문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IoT 디바이스 개발 쪽과 테스트 쪽을 맡아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는 로라 기술 개요와 개발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강에서 10강까지는 로라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로라와 로라완에 대해서 잘 헷갈려 하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1강부터 단말기 개발과 테스트에 대해서 실습을 통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전문적인 코딩이라던가 어떤 시스템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니까요. 좀 더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강에서 20강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개발한 로라완 단말기와 실제 상용 서버와 연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동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좀 더 많은 집중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사물 인터넷을 한국어로 검색하면 위쪽에 위키백과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를 확인해 보면 사물 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으로는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서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4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물들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수집하거나 생산한 어떤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공유된 데이터로 무엇을 하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이겠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자기가 생산한 이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동작을 수행할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동작이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아주 소극적인 동작이 될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동작으로는 뭔가 다른 사물들을 제2, 제3의 사물들을 동작시키게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더웠죠? 이제 에어컨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에어컨을 조정하는 리모컨이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삼성과 LG에서 인공지능 에어컨을 출시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외부 온도에 따른 적합한 실내 온도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원리를 살펴볼까요? 그 원리에는 우리가 잘 아는 IoT의 기본 개념이 녹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어컨이란 사물이 실내 온도를 측정해서 여기서는 31도가 되겠습니다. 이 온도를 측정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전회사 서버에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전회사 서버는 외부에 있는 실외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상청 서버로부터 40도란 온도를 받아내겠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를 기반으로 이 가정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계산해 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온도를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에어컨에 설정하도록 하겠죠. 그럼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어떤 회사의 블랙박스인데요. 사물 인터넷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블랙박스의 기능을 보면 주차 중에 어떤 충격이나 위험이 감지가 되면 차주에게 문자를 전송한다고 합니다. 그럼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서비스는 바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로라를 접목한 기술입니다. 먼저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차는 그 이벤트를 송출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들여서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네트워크 서버는 그 단말기의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보내겠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단말기의 차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의 차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전화기로 문자를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한 기업이 독점하기가 어렵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협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IoT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DC에 의하면 IoT 주체로는 일반 사용자, 정부,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와 기업은 IoT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IoT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그렇게 개발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IoT의 기술 단위로는 디바이스 커넥티비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나의 IoT 서비스에 디바이스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서비스를 사물 인터넷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시려면 앞에 예에도 보셨듯이 이 모든 구성 요소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기억할 때 이런 문제들을, 이런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IoT 기술 구성 요소와 예를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앞에 예에서 저희가 에어컨과 블랙박스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속합니다. 가전회사 서버나 블랙박스 서버는 이 중에서 어떤 플랫폼 영역과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담당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에어컨은 유선, 무선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가전회사 서버로 갈 거고요. 블랙박스 경우는 로라라는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SKT의 띵 플러스라는 사물 인터넷 전용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블랙박스 서버에 연동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아마존 AWS나 MS의 애저 같은 것들은 플랫폼 영역에 속합니다. 현재 대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영역은 이 플랫폼 영역이 될 겁니다.
커넥티비티 쪽으로도 보시면은 사물 인터넷 전용의 NB-IoT라는 무선 통신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LTEM이 현재 잘 상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여기서 보셨듯이 나의 디바이스가 선택이 된 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식으로 갖다 쓰고 그리고 개발되어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겠죠. 이 중에서 대부분 커넥티비티는 정해져 있는 것을 쓰는 게 좋고 플랫폼 같은 경우도 상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 디바이스 부분과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자체 개발하는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먼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내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커넥티비티가 어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IoT의 어떤 통신 기술들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살펴보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요즘은 무선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유선으로도 가능한데요. 유선의 한계점은 유지 보수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선 기술을 선호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 무선 기술에는 숏 레인지와 롱 레인지로 나눠집니다. 숏 레인지는 10m 정도에서 잘 동작하는 기술들이고요. 롱 레인지는 1km 이상에서 잘 동작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숏 레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직비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롱 레인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비면허와 면허 대역이 나눠집니다. 면허 대역은 NB-IoT나 LTE, 3G 같이 통신사가 그 주파수를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비면허 대역은 로라라던가 시그폭스 같은 기술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거나 쓰실 때는 굉장히 편하실 수 있습니다. IoT 무선 통신 기술을 대역폭과 전송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 직비, 블루투스는 전송 거리가 10m 미만입니다. 하지만 대역폭은 조금 더 와이드하게 펼쳐 있는데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1Mbps 이상을 상회하고요. 블루투스는 한 100kbps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에 반해서 로라나 시그폭스, NB-IoT, eMTC, LTE-M, 3G LTE는 1km 이상을 커버하는 장거리 무선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은 3G나 LTE를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전송 대역폭을 갖고 있죠. 그에 반해서 로라나 시그폭스는 전송 대역폭이 1kbps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low power wide area라고 하는데요. 적은 전력, low power, wide area, 넓은 지역 이렇게 해서 LPWA의 무선 기술이라고 하는데 전력이 적게 소모되는 기술이고 넓은 커버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장거리 기술입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동전 크기의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요. 이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약 1년 정도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IoT 기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LPWA 기술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에 에트리에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LPWA 기술이 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쪽 부분이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LPWA 기술이 되겠고요. 이쪽 부분이 면허 대역의 LPWA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를 가진 LPWA 기술을 살펴볼 텐데요. 시그폭스와 로라가 있죠. 여기서 표준을 보시면 시그폭스는 자체 규격이고 로라는 얼라이언스의 개방형 표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께서 시그폭스의 기술을
가져다 쓰시려고 하시면 독점의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로라 같은 경우는 이에 반해서 개방형 표준을 따릅니다. 국내에 500여 개의 기관과 단체들이 연합해서 어떤 협회를 만들었고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과 TTA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펙은 1.0부터 시작해서 현재 1.1이 배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또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페일로드입니다. 255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값인가요? 작은 값인가요?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스펙을 다시 한번 보시면 로라 1.01 스펙에서는 맥스가 SF7일 때가 255고 SF11을 적용했을 때는 65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파수 환경이 굉장히 좋았을 때가 255바이트를 보낼 수 있고 주파수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최대 전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바이트가 65바이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라 1.02 스펙에서는 이게 더 줄어들었습니다. 51바이트, 222바이트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배터리 수명이 가장 긴 게 로라죠. 8.75년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만들 디바이스 기기는 로라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MCU도 들어가야 되고요. 몇 가지 센서들을 여러분들께서 넣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1년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개발하신 분들이 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더 많이 다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거리를 보시면 도심에서는 2K에서 15km로 돼 있고 시골에서는 3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한 15km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구글링에서 찾았었던 위키백과에 정의해 보면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죠. 사물 인터넷의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바이스, 커넥티비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어떤 IoT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중에 커넥티비티를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서 무선 커넥티비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숏 레인지와 롱 레인지를 커버하는 무선 기술이 달랐고요. 그리고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에 있는 주파수 기술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LPWA를 살펴봤는데요.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리어를 담당하는 무선 전송 기술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형 기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로라가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라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로라의 최대 전송 데이터입니다. 스펙에 따라서 최대 전송 데이터가 좀 달랐는데요. 최근의 스펙은 51바이트부터 222바이트가 최대 전송 데이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